안녕하세요. 올해 30대 초반인 서울 마포구 거주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날이 선선해지고 있는데 구독자분들 모두 잘 지내시는지요? 오늘 저는 어이없던 제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남자친구라고 그의 어머니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아시겠는지요? 결론적으로는 제 남편이 되진 않았거든요. 평생 다 쓸 운을 여기에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지라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우울한 이야기라 죄송하지만 저는 평생 가슴에 멍해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다른 구독자분들처럼 가정환경이라고 말씀드릴 게 없는 게 저는 고아이기 때문이에요. 드라마에서나 영화에서는 그렇게 마르고 닳도록 나오는 이야기인데 제 주변에는 고아인 친구가 정말 없더라고요. 흔하지도 않았고요. 운동회 때는 저 혼자 김밥 집에서 줄 서서 1,000원짜리 김밥 사갔고 공개 수업 때는 친엄마라도 우리 반에 들어와서 날 찾아주지 않을까 문을 서성이기도 했고요. 수능 날에는 따뜻한 도시락이라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부모님 대신 조부모님께서 봐주시는 경우도 있었지만 저는 정말 다리에서 주워온 고아였습니다. 아무런 친지도 없었어요. 가족에 대해서는 이만큼의 정보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또 저는 지금까지는 자신이 없는지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냥 여태까지 보육원 생활을 했고 나라에서 저를 키워준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게 정부에서 이런저런 지원을 받아서 대학도 갔고 의료학과를 졸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옷에 대해서 관심이 유독 많던 저는 좋은 분의 눈에 띄게 되어서 쇼핑몰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일하고 난 뒤에는 제 쇼핑몰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지금은 20대, 30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여태까지 힘들게 자라 하나님께서는 제가 안쓰러웠는지 쇼핑몰이 처음 열자마자 대박나게 해주셨고 언론에도 몇 번 소개된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해진 쇼핑몰이 되었어요. 정말 눈코뜰 새 없이 일하니 매출도 올라갔고 결국 연 매출 억대를 찍었지만 연애는 꿈도 못 꿨었네요. 그러다가 친구의 소개로 같은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남자를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친구도 유명한 쇼핑몰 사장이었는데 그 밑에서 일하시는 분이라 하더라고요. 대신 저는 친구에게 꼭 신신당부한 게 있었어요. 다 좋은데 내가 쇼핑몰 사장이라는 건 말하지 말아주라. 워낙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일 저 일 겪다 보니 좀 조심스러워져서 사람을 잘 못 믿는 것도 있고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 끝은 비슷했어. 부탁할게. 그냥 사람 그 자체로 날 봐줬으면 해. 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는 제가 쇼핑몰 사장인 것을 모른 채로 서로 호감을 느껴 연애를 시작했고 머지않아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도 저는 사장이라고 말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저는 아무도 안 계셔서 인사드리러 갈 사람이 없었으니 남친 쪽에서 먼저 인사를 드려보기로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많이 떨렸던 것 같아요. 이미 남자친구가 제 가정 환경을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고 어머님께도 미리 말씀을 드려 놓았다고 했지만 조심스러웠던 게 사실이었어요. 그렇게 어머님을 만났는데 역시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하나셨습니다. 그래, 우리 미나는 그냥 쇼핑몰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네, 어머님, 인기 많고 유명한 쇼핑몰이에요. 그럼 뭐하니? 너 거가 아닌데.
아니, 나이가 몇인데 우리 아들처럼 안정적인 직장 하나 못 들어가고 그런 데서 어린애들 비위나 맞춰주고 있니? 네? 아니, 그렇잖아. 우리 첫째 며느리는 얼마나 능력이 있는 앤데 들어보니 엄청 잘 나가고 인정도 받는 커리어 우먼이라고 하더구나. 들어보니 한 400 정도 버는 것 같던데 요새 여자가 어디 그만큼 벌기 쉽나? 비슷한 나이인데도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말이야. 이렇게 집안에 차이 나는 며느리가 들어와도 좋지 않은데. 집안에 불화가 될 수도 있다고. 너도 그 정도 벌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거니? 쇼핑몰이면 한 200만 원 언저리 버는 거지? 어, 저도 뭐 나중에 경력이 생기고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아니, 나이가 비슷하잖아. 일한 경력도 비슷하잖아. 근데 이 정도로 차이가 있는 거면 너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니? 아니면 뭐 받쳐줄 부모가 네? 어머님 뭐라고 하셨어요? 저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지켜봐 주세요. 오빠한테 잘하고 일도 열심히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다. 아, 참네. 어머님은 제가 돈을 그냥 버는 줄 아시고는 처음부터 받쳐줄 부모가 없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며 저를 엄청 무시하더라고요. 고아에 대한 안 좋은 사회적 편견을 많이 겪어왔기에 상처를 많이 받지는 않더군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처음 뵙는 거기도 하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노력하겠다고 마무리를 짓고 나왔는데 마음이 많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 마음을 이해하는 건지 옆에서 많이 위로도 해주었어요. 미나야, 많이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 엄마 오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봐. 그렇게까지 날카롭게 뭐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데. 워낙 형수님을 예뻐하시거든. 그래서 더 그러신 것 같아. 우리 미나 자세히 알게 되시면 더 예뻐해 주실걸? 기분 풀어. 알아. 괜찮아. 그냥 계속 돈돈하시면서 뭐라 하시니까. 나도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 그래, 이해해. 그냥 형수가 많이 벌잖아. 나보다도 더 많이 벌고 그래서 어른들 눈에는 능력 있어 보일 수밖에 없지. 사실상 능력 있으신 것도 맞고. 우리도 형수한테 많이 배워서 그만큼 꼭 벌어보자. 우리 형도 엄청 성실하게 보험일 하고 있거든? 형네 부부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날은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네요. 저는 연봉이 억대 연봉인데 그냥 말을 하지 않았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남자친구네 집 쪽에서 무시를 당하니 저는 더 말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된 이상 더욱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전 남자친구를 사랑하는 만큼 어머님의 마음을 돌리려고 애도 써봤습니다. 어차피 결혼할 거 축복 속에 결혼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면 안부 문자도 드리고 전화도 드렸지만 답장이 오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전화를 받지도 않으셨고요. 얼마나 대단한 며느리감을 원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어지간히 마음이 안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밥도 먹자고 연락드린 지 한 3번째였나? 어머님께서는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 미나야. 무슨 일이니? 어머님 몇 번 연락드리고 문자도 남겼는데 말씀이 없으셔서요. 어, 내가 요새 통 핸드폰을 못 받지 뭐야. 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식사라도 한번 모시고 하려고 연락드렸어요. 한정식 좋아하신다길래 맛있는 것도 알아놨거든요. 혹시나 시간 괜찮으시면 글쎄 내가 시간이 되려나 모르겠네. 그래도 시간 한번 빼주세요, 어머님. 말씀드릴 것도 있고 드릴 것도 있고요. 이번 주말 괜찮으세요?
제가 예약해둘게요. 그래, 뭐, 알아는 두마. 네, 어머님, 다시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께 잘 보이기 위해서 선물도 준비했고, 예쁘게 봐달라고 부탁드릴 말을 수백 번이고 되뇌이면서 연습했어요. 남자친구에게도 내가 정말 노력하겠다며 어머님과 만나기로 한 것도 말을 했었고요. 그렇게 토요일이 금방 되었고, 저는 말씀드린 식당에서 저녁 6시에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시 10분, 20분, 30분. 그렇게 7시가 다 되었는데도 아무도 식당 룸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저는 설마 식당 주소를 말씀 안 드렸나 생각해 문자도 한 번 더 보내드리고 전화도 드렸지만 아무 답장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날은 저 혼자 바람을 맞았었네요. 울면서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얼마나 속상하고 비참하던지요. 내가 고아라서 싫어하시는 걸까? 내가 돈을 못 벌어서 싫어하시는 걸까? 이런저런 생각과 함께 말이죠. 남자친구는 이 소식을 듣더니 헐레벌떡 식당으로 달려왔고 어머님과 크게 싸웠다고 말을 했어요. 오빠, 너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엄마가 연락이 안 되면 그냥 10분 만에 나와버리지 여기서 무슨 음식을 시켜놓고 1시간을 기다리고 있냐고. 엄마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뭐 정신이 없으셨다고는 하는데 정말 너무하시다고 하고 싸웠어. 이만 가자.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이 선물도 환불해. 엄마 드리지 말고. 넌 최선을 다했어. 그렇게 식당을 나오고 난 뒤 저는 한참을 울다가 겨우 진정하고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고아라서 그런지 결혼하고 새로운 시댁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로망 아닌 로망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으로 제 부모가 생기는 것 같은 마음이 들었거든요. 잘 모시고 싶고 친하게 딸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렇게 쉽지 않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회사 일은 또 엄청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사실 제 쇼핑몰은 직원들이 처음 만들어지고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친구들인지 제 옆에서 든든하게 버튼목이 되어주었던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해줘도 아깝지 않고 제 전 재산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두터운 사이죠. 희노애락을 함께 모두 맛봤으니 서로서로 부부라고 농담도 하고요. 그렇게 쇼핑몰 6주년이 되었고 어떤 선물을 직원들에게 해줄까 하다가 저는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보험을 모두 들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어요. 월급은 그대로 하고 제가 보험만 들어준다는 거였죠. 제대로 알아보고 좋은 보험을 들어줘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회사로 어떤 남자 한 분이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보험 쪽 일을 하고 있는데 혹시나 보험 들어야 하시는 분 계시면 들어주십사 부탁 좀 드리러 이렇게 실내 무릅쓰고 찾아왔습니다. 혹시나 보험 새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실까 봐 명함이라도 드려도 될지. 그때 저는 타이밍도 좋다고 생각하며 말했어요. 보험이요?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잠시 여쭤볼 게 있어서. 아, 예. 그렇게 사무실로 들어가게 되었고 거기서 저는 그 남자분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보험 따로 알아보시거나 생각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제 직원들 복주 개념으로 해서 하나 들어주려고요. 뭐 괜찮은 거 있을까요? 이 많은 직원들을 모두 다요? 네, 그럼요, 사장님. 제가 아직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최선 다해서 좋은 것들로 다 넣어드릴게요. 제가 공부해서라도 꼭 사장님께는 잘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저도 너무 많이 알고 뒤로 속임수 쓰는 분들보다는 앞에 계신 분이 좀 더 믿음직하네요. 잘 좀 해주세요. 처음으로 큰맘 먹고 해주는 거라서. 그럼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여태까지 본 중에 제일 호탕하신 사장님이세요. 다음에 올 때는 뭐라도 준비해서 들고 오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될 줄 모르고 빈손으로. 아이 참. 괜찮아요. 그냥 잘만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사무실이 엄청 크네요. 직원도 많고. 저도 와이프 때문에 대충 들어본 쇼핑몰이긴 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규모가 더 크네요. 아무래도 부서별로 몇 명씩 두어야 해서요. 고객 관리나 마케팅, 배송팀 등등 할 게 많아요. 얼마나 골치가 아픈데요. 와, 그래도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젊은 여사장님이 능력도 있으시고 저에게나 보험회사에게나 완전히 VIP세요. 정말 존경스러울 정도네요. 저도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 본 그분께 모든 직원의 보험을 들게 되었고 그 남자분은 몇 주 동안 맛있는 것도 종종 배달해 주시고 커피도 돌리시고 정말 잘해 주셨어요. 정성스럽게 잘해 주시니 저도 기분이 좋았고 직원들에게도 이 소식을 알리자 많이 감사하다고 해줘서 저도 뿌듯했습니다. 이 일을 할 땐 사람이 중요한 것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좋아해 주니 정말 그 남자분 말대로 호탕한 사장님이 된 것 같은 기분이랄까요? 이렇게 일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이때쯤에 또 어머니께서는 제 속을 속상하게 만드시곤 하셨죠. 거의 뒤집어 놓았다고 하는 게 맞는 말일 것 같네요. 어느 날은 갑자기 남편 몰래 집으로 부르는 게 아니겠어요? 네, 어머님, 부르셨어요? 무슨 일이라도. 아니, 이불 빨래도 같이 하고 날도 좋으니 같이 집 청소 좀 하자고 불렀다. 갑자기요? 미리 말씀 좀 해주시지. 저 조금 있다가 잠깐 미팅 있어서요. 너 그만큼 바쁘지도 않고 중요한 일도 아니지 않니? 혹시나, 아주 혹시나 결혼한다면 너가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니까 미리 배워두라는 건데 그게 문제가 돼? 네? 맞벌이인데 왜 저만 일을 해요, 어머님? 요새 친구들은 다 반반 같이 해요. 그런 게 어딨어? 돈을 똑같이 벌어오지를 않는데 어떻게 반반이 되냐 이 말이야. 너 잘 생각해 보렴. 돈 버는 비율대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네? 저희 둘 다 비슷하게 버는데요. 뭘 비슷하게 벌어? 그리고 미래 가치도 생각을 해줘야지. 같은 쇼핑몰 분야에서 일을 내서 하는데 우리 아들은 앞으로 창창하게 잘 될 수 있는 인재란다. 쇼핑몰 사장이 얼마나 칭찬을 했는지 몰라. 너는 그냥 직원일 뿐이고 우리 아들처럼 300대 중반 버는 게 얼마나 요새 힘든 일인지 아니? 우리 아들 속 썩이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고 집안일은 미나 너가 모두 알아서 했으면 한다. 미래 가치를 누가 정하는데요, 어머님? 그런 걸 뭘 물어? 내가 딱 보면 알지. 그리고 나 아는 사람이 꽃꽂이 클래스 하니까 그것도 들으렴. 돈을 못 벌고 우리 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없으면 1등 신부감이라도 만들어야겠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저 그거 해야 할 이유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제 일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제 미래 가치도 창창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일 같은 경우는 저희끼리 합의해야 할 내용이니 굳이 개입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만 미팅 때문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님 댁을 나왔어요. 그놈의 돈.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 돈들인데 거기서 순위를 매겨서 돈의 비율대로 집안일을 해야 한다뇨. 어머님께서는 저와의 결혼을 망치려는 심산이신 것 같기도 했고 아니면 정말 저를 개조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듯 했어요. 도저히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서 뛰쳐나왔는데 어머님은 여기서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주 주말에는 저보고 갑자기 어떤 카페에서 만나자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나가보니 처음 뵙는 아주머니가 앉아서 저에게 말을 거시더군요. 저 미나 씨 맞아요?
대충 사진을 받긴 받았는데 맞는 것 같아서. 네, 맞는데 누구? 아, 맞나 보네. 어머님이 보냈어요. 저는 옆에 부동산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네, 근데 무슨 일로 오신 건지. 공인중개사 책 이거 어머님이 전달해 달래요. 제가 보고 공부했던 건데 거의 필기 안 하고 읽기만 해서 새거나 다름없을 거예요. 공인중개사 되는 거 관심 있다면서요? 바빠서 못 나왔다고 미안하다고도 전해달라 줬어요. 네? 저는 공인중개사 할 생각이 아예 없는데요? 지금 직업이 돈도 못 벌고 마음에 안 든다면서 바꾼다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아이 참, 어떻게 된 거야? 저는 딱 보니 또 상황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제가 돈을 못 번다고 생각하셔서 이번엔 공인중개사가 되는 시험을 보게 하시려는 심산이셨나 봐요. 엄마의 마음으로 잘 되길 바라면서 공인중개사분을 연결해 주신 거면 그 감사한 마음 잘 받았다고 인사라도 드리겠는데 이건 무슨 자기 아들 힘들 거라고 막무가내로 직업을 바꾸길 원하시니 정말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는 뭐가 맞는 건지 가만히 생각하기 시작했죠.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내 남자친구는 언제까지 내 편이 되어줘서 싸워줄까? 이런저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났을까? 어머님은 별말이 없으시더니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갑자기 집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갑자기 제대로 인사를 오라고 하시면서요. 저와 남자친구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함께 집으로 향했고 그날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한 건 중요하게 할 말이 있어서 오라고 했어. 결혼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인사라도 해야 하지 않겠니? 네, 어머님. 그랬어야 했는데 아직 제대로 결혼 준비는 시작한 게 아니라서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말씀하세요. 사실 내가 미나 맘에 안 들어하고 했던 거 너희도 다 알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못되게 굴었던 것도 있어. 일부러 나오라고 하는 식당에 나가지 않아서 미나 바람 맞히고 괜히 돈도 못 번다고 하면서 다른 일 하라고 하고. 근데 내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그렇게 틀린 말은 했다고 생각이 안 들더구나. 오히려 미나를 위한 말이었지. 내가 뭐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잖니? 그리고 이 모든 걸 우리 미나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가정교육을 잘 못 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 어머님, 그건 좀 말씀이 심하신 것 같은. 아니, 끝까지 들어보렴. 누가 고아가 되고 싶어서 됐겠니? 누가 부모 사랑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았겠어. 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머니, 왜 자꾸 사람의 상처를 건드세요? 이것 좀 봐. 나는 차분히 이야기를 하려는 건데 화부터 내니 원. 내 넓은 아량으로 너를 다시 교육시키려고 한다. 부모 없이 자라서 뭘 배웠겠니? 합가가 싫으면 결혼도 없다. 딱 3년이야. 3년 동안 합가해. 네? 합가요? 3년이나요? 그래, 합가. 왜 그렇게 눈에서 불이 나? 나는 교육시켜주셔서 감사하다고 철이라도 할 줄 알았더니 됐어요, 어머님. 저 부모님 사랑은 못 받아도 주변에 귀인들이 참 많았고요. 정말 나라에서 저 잘 키워줬어요. 지금도 어머님이 그토록 귀하게 생각하는 아들보다 제가 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고요. 누가 누구를 교육시킨다는 말씀이세요? 그것도 넓은 아량으로요? 지금 어머님 아량 되게 작은 거 아세요? 그런 편견으로 누가 누굴 품는다는 말씀이세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못 배워 먹었다고 하신 거 사과도 해주셨으면 하네요. 내가 왜 사과를 하냐?
난 새로 아이를 키우는 심정으로 큰맘 먹고 말을 한 건데 그게 유일한 조건이다. 너희가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럴 거면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이만 가볼게요. 부끄러운 줄 아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함부로 말씀하신 거요. 그렇게 저는 집을 박차고 나왔고 나와서는 남자친구와도 크게 싸우게 되었어요. 오빠는 왜 거기서 가만히 있어? 내가 거의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어? 당연히 나도 마음이 안 좋지. 근데 미나야, 거기서 그렇게까지 말을 해야 했어? 결혼을 안 하는 게 더 낫다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말은 꺼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냥 일반적인 일이야, 지금? 나보고 못 배워먹어서 3년 동안 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여기가 무슨 청학동이야? 서당이냐고. 무슨 어린아이 예절교육 시킨다는 듯이 말씀하시는데 그거 정상 아니야. 나 보육원에서 만난 친구들 다 사랑받고 아이에게 사랑 주면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왜 나만 저렇게까지 무시를 당해야 하는데? 저 말이 지금 이해가 된다는 소리야? 우리 엄마가 틀린 말 한 건 아니잖아. 돈 나보다 적게 버니까 비율대로 그만큼 집안일을 많이 나눠서 하라고 하셨고 너 쇼핑몰 분야에서 일을 한다 해도 나보다 직급 낮고 미래가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시험 보라고 하신 거잖아. 다 우리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그리고 너 부모님께 교육 따로 못 받은 것도 맞잖아. 아무리 보육원에서 사랑받고 컸다고 해도 부모님 사랑이랑은 다를 거 아니야. 안 그래? 우리 인정해야 할 건 인정하자. 그리고 3년 합가 힘든 것도 아니잖아. 같이 모시면서 살고 우리도 배울 건 배우고 너도 집안일 전수받고 요리도 그렇고 이만큼 좋은 게 더 있어? 여태까지 너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구나. 내가 몰랐네. 내가 어머님 식당에 나오지 않으셔서 울 때 넌 당연하다고 생각했겠구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겠구나. 교육 따로 못 받은 게 맞다고? 그럼 너도 넓은 아량으로 날 받아주고 있었니? 진짜 어이가 없다. 우리 생각하는 시간 갖자. 아니, 돈을 못 버는 건 맞잖아, 미나야. 우리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니. 결혼하지 말자는 얘기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어떻게 결혼을 이야기할 수 있겠니? 그렇게 저희는 시간을 갖자는 이야기가 나오기까지 했어요. 그런 어머님의 발언을 듣고 대체 어떻게 미래를 꿈꿀 수 있었겠어요? 말만 생각하는 시간이었지. 저는 이미 이 남자와 그 엄마에게 오만정이 떨어진 상태였고 그렇게 저는 그날 호텔에서 자기로 하고 짐을 대충 싸며 복수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무시하는 그들에게 제가 사장이라는 것을 어떻게 시원하게 말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고 있었죠. 남자친구가 집에 있다가 커피를 사온다며 나갔는데 핸드폰을 놓고 나간 게 아니겠어요? 슬쩍 핸드폰을 열어서 카메라 앨범을 살펴보니 제가 보지 못했던 형과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시간이 안 맞아서 도저히 만나진 못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자리에서 입을 떡 벌린 채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제 아주버님이 될 뻔한 남자.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바로 제 직원들 보험을 들어준 그 남자분이었거든요. 어쩜 이런 우연이 다 있었을까요? 하늘이 제 인생을 구제해준 두 번째 일이 아닐까 싶었어요. 쇼핑몰 대박에 이어서 이렇게 복수까지 잘 하도록 도와주다니. 저에게 항상 90도로 인사하며 선물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제 아주버님? 그 모습을 보면 어머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왜 미리 형 사진을 보여달라고 안 했는지 몰라요? 이때다 싶어서 더 핸드폰을 뒤진 후에 저는 형님의 핸드폰 번호도 알아냈어요. 어머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여쭤봐야겠다 싶었습니다. 형님도 어머님이랑 트러블이 많다고 남자친구에게 슬쩍 들은 게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날 저는 집에 나와서 형님에게 제 소개를 하고 문자를 남기니
바로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안녕하세요, 미나 씨. 이야기는 많이 들었는데 이렇게 먼저 연락 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먼저 제가 인사라도 드리러 갔어야 하는 건데 어머님께서 엄청 자랑스러워 하시잖아요. 이쁨도 많이 받으시겠어요? 이쁨은 무슨. 요새 돈 좀 번다고 말 좀 들어주시지. 그전에는 말도 못했어요. 발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던지시고 제가 어떻게 버텼는지도 잘 모를 정도예요. 그러셨구나. 미나 씨는 괜찮았어요? 저번에 시댁에 가보니까 어머님이 일을 악무시고는 뭐라고 하시던데. 저 사실 그냥 파혼할 생각이에요. 아무한테 말을 못했는데 워낙 어머니께서 심하게 하셔서요. 제가 고아라는 이유로 교육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3년간 학가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못하면 결혼 절대 찬성 못한다고 하시면서. 어머나, 잘 생각했어요. 그 집 남자들도 다 똑같아요. 처음에는 위로해주는 척 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엄마 편이나 들더라고요. 사실 저도 아무한테도 말 못했는데 이혼할 생각이에요. 이제 저도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생겼으니 더 이상 참지 못하겠어서 언제 말해야 할지 틈만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가서 모두 다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결혼을 한 상태는 아니니 파혼한다고 말만 하면 되어서요. 저도 뭐 어머님 구박하신 증거나 남편에게 모욕받고 했던 거 음성 녹음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좋아요. 그럼 이번 주말에 시댁에서 만나요. 여태까지 고생 많았어요. 그 맘 제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놀랍게도 형님도 이혼을 준비하고 계셨고 파혼을 준비하고 있는 저와 이번 주말에 시댁에 가서 함께 말을 꺼내기로 했습니다. 얘기를 잠깐 나눠본 거지만 똑 부러지고 현명해 보이는 분이시더라고요. 여태까지 얼마나 당하게 많은지 이야기를 하려면 1박 2일은 날은 잡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에게는 이번 주말에 어머니께 가자고 이야기를 꺼내니 엄청 좋아하더군요. 제가 사과라도 하러 가는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저희는 5시에 도착을 했고 어머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빈정거리셨습니다. 이럴 줄 알았지. 미나야, 이렇게 될 거 왜 굳이 그날 그렇게까지 화내고 갔니? 생각해보니 내 말이 하나하나 다 맞지? 라고요. 저는 아무 반응도 없이 무시하고는 형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한 6시쯤 초인종 소리가 들리더니 형님과 아주버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처음으로 뵙는 날이었어요. 아주버님은 제 얼굴을 보더니 크게 놀라서 갑자기 90도로 인사를 하시더군요. 오, 사장님, 이렇게 누추한 곳에 어쩐 일로 퇴근하고 오느라 조금 늦었습니다. 사장님, 아니 지금은 제 동생이랑 결혼한다는 분이 이분 미나 사장님이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놀란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아니 무슨 소리야? 얘 그냥 일개 직원인데. 엄마 무슨 소리예요? 연매출 억대 쇼핑몰 사장님이세요. 밑에 직원이 몇 명인데 엄마는 제대로 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억대? 네. 이번에 저희 회사 VIP세요. 얼마나 호탕하고 시원한 사장님이신데요. 언론 인터뷰도 하셨고 얼굴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방송도 몇 번 하셨었는데요. 와, 어떻게 제 동생을 만나시고. 아니, 저희 집이 너무 차이 나는 거 아닌지. 엄마, 얼른 사과하세요. 지금 미나가 억대 사장님이라는 소리야? 어머나, 아니 내가 무슨 짓을. 어머님이 안절부절 못하자 저는 말했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쩜 세상이 이렇게 좁은지. 제 아주버님이 되실 뻔한 분이 그쪽이라니. 상상도 못했지 뭐예요? 어머님 놀라실 만해요. 제가 사장님인 거 모르셨거든요. 얼마나 돈을 벌려고 닥달하시던지 더 이상 벌 돈도 없겠어요. 어머님, 이제야 이해가 가세요? 저 정말 틈 없는데 어머니께 최선 다했던 거예요.
그날 식당도 나오시지 그러셨어요. 강남에서 제일 가는 한정식집인데. 나, 나는 그것도 모르고, 아이고, 내가 실수를 했구나. 우리 아들하고 결혼하는데 괜히 회방이나 놓고. 미나야, 그랬던 거였어? 미리 말을 하지. 나한테 왜 사장이라고 말을 안 했어? 우리 이제 부부 될 사이잖아. 이제 비밀 더 없는 거지? 우리 미나 사장이고 정말 멋있네. 연매출도 억대나 된다고? 집안일도 내가 다 하고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어? 내가 왜 오빠랑 결혼을 해? 나 결혼 안 해. 오늘 온 것도 오빠랑 파혼한다고 말하러 온 거야. 어디서 나한테 교육을 못 받았다, 돈 못 번다, 엄마 말이 다 맞다 그런 말을 해? 학가만큼 좋은 게 어딨냐고? 지금 그게 할 말이니? 난 너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종을 하고 싶지가 않아. 속으로는 너도 날 무시하고 있었던 거잖아.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와서 무슨 회방을 났다고 후회를 하세요? 이미 다 망쳐버리셨어요. 아들 데리고 쭉 오래오래 사시면 돼요. 3년 동안 학갈 며느리는 다른 곳에서 찾아보시고요. 미나야, 이 애미가 잘못했다.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실수를 했구나.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얼른 결혼하렴, 응? 아참, 이 말 안 했다. 그 너 일하는 곳 사장 내 친구야. 대충 일했다고 말하니까 꼴도 보기 싫다고 해고한다네? 뭐 다른 곳 일할 곳도 찾아봐야겠어. 바쁘겠다. 나에 대한 마음 정리하랴, 엄마 탓하랴, 취직하랴. 너무 힘들어하지 마. 다 인과응보야. 그리고 그쪽이 해주신 보험도 다 해지하겠습니다. 의약금도 제가 다 알아서 알아봤어요. 그건 제가 회사에 전화할게요. 다른 고객 잘 잡아보세요. 저는 이제 이 집안에 이만큼도 엮이기가 싫어요. 뭐? 미나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엄마 편 안 들고 너 편만 들을게. 내가 진정으로 너만 바라보고 살게. 한 번만 용서해주라. 우리 애기 계획도 세우고 그랬잖아. 좋은 곳 가서 살기로 했었잖아. 제발 한 번만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될까? 지금 해고도 당하고 나 아무것도 없잖아. 너 이렇게 능력 있는 줄도 모르고 내가 막말했어. 무시하고 그랬어. 정말 미안해. 정말 죽을 죄를 졌어. 그래요, 재수 씨. 우리 엄마하고 동생이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실수했나 봐요. 아니, 사장님. 갑자기 이렇게 해지를 하시고 그러시면 저도 직장에서 곤란해져요. 부탁 좀 드릴게요. 여기는 정말 사장님인 거 몰랐나 봐요. 사장님인 거 몰랐을 때 더 잘하셨어야죠. 이제 제가 돈 잘 벌고 능력 있는 걸 아는데 구박하실 이유가 있으시겠어요? 가증스럽기는. 그리고 형님께서도 할 말이 있으시다고 하던데. 그러자 형님이 여유 있는 얼굴로 미소 지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도 이혼할게요. 왜 하는지는 어머님도 아시죠? 뭐? 아니, 너는 왜? 얼마나 저를 구박하셨어요? 제가 이번에 승진하고 일이 잘 풀리면서 월급이 높아지니 이제야 조금 인정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전까지는 매일매일 전화해서 저녁 뭐 먹었는지 확인하시고 아침에는 뭐 먹였는지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달라면서요. 그리고 제가 청소하고 있는데 수박 드시면서 수박씨 어디에 뱉으셨어요? 그냥 바닥에 퇴퇴 던지시지 않으셨어요? 사람이 그러시면 안 되죠. 저 그런 거 증거 다 있어요. 저희 집 오실 때마다 CCTV 다 녹화돼 있었거든요. 욕도 하셨잖아요. 참. 그냥 그건 진심이 아니라 아가. 그래. 지금 무슨 소리야, 여보. 갑자기 이혼이라니. 당신도 똑같아. 어머님 가시고는 더 심하게 구박했잖아. 그리고 너 바람피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야근한다고 하면서 여직원이랑 같이 호텔 들락날락거리는 거 그거 나한테 사진 다 있어. 어쩜 이렇게 집구석이 콩가루니? 하나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증거 나한테 다 있으니까 발뺌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이혼하자고. 위자료 준비나 넉넉히 해.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해야. 속일 사람을 속여야지. 얼마나 말하고 싶었는지 이제야 말하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아무튼 잘 살아봐. 집도 우리 친정에서 해준 거니까 너가 몸만 나가면 될 것 같고, 뭐 그럼 엄마하고 두 아들하고 붙어서 잘 살면 되겠네. 어머님, 좋으시겠어요? 평생 두 아들 끼고 행복하게 사시겠네요? 다들 왜 그러니, 오늘? 내가 우리 아들들 잘못 키운 것 같다. 그리고 미나야, 첫째야, 너무 노여워하지 말고 우리가 부족했다 생각하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이 엄마가 정말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우리 아들 회사에서 잘리고 당장 어떡하고. 그 보험들 다 해지하면 당장 입장이 곤란해진다고 하지 않니? 그리고 그 집에서도 쫓겨나면 이 좁은 집에서 이 큰애들하고 어떻게 살겠어? 넓은 아량으로 이해 좀 해주렴. 저도 넓은 아량으로 이 정도 말씀드린 거예요, 어머님. 어머님, 저 계속 고아 고아라고 하면서 무시하셨잖아요. 지금 보니 그쪽 아들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나 보네요. 아쉽다. 결혼해서 용돈도 많이 드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도 못 해드리니 저도 아쉬운 마음뿐이에요. 아주버님, 아주 의외예요. 외도까지 다 하시고. 저희한테 잘해주신 건 완전 가식이었네요. 어머님, 형님 말씀대로 두 아들 데리고 행복하세요. 앞으로는 저희 절대 찾지 마시고요. 그렇게 저는 저희를 붙잡는 제 남자친구, 아주버님이 될 뻔한 남자분, 그리고 어머님이 될 뻔한 아줌마를 뒤로 한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나오자마자 저희는 하이파이브를 하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속이 다 시원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저는 잠깐이었지만 형님은 얼마나 묵히고 소가리를 많이 하셨는지 눈물이 맺히시는 것도 같았어요. 참 속이 다 시원하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될 걸. 왜 이렇게 꾹꾹 누르고 살아왔었는지 몰라. 그러게요. 저도 형님한테 이렇게 힘을 드리고는 그만할 수 있게 되어서 기뻐요. 우선 저는 깔끔하게 헤어졌고 남자친구는 회사에서도 말한 대로 잘렸고요. 겹치는 지인이 많다 보니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얼마나 후회를 한다고 하는지 술만 먹으면 제 얘기를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누구를 만났었는지 아냐면서 저 쇼핑몰 사장을 만났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참, 쇼핑몰 사장인 거 말을 안 했어서 다행이지 말을 했으면 그 모자의 가식에 깜빡 속아 넘어갈 뻔했어요. 그 뒤로 몇 번이나 회사에서도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고 또 빌었지만 저는 상종도 하기 싫었기에 항상 경찰을 불렀고 남자 직원들도 도와주고 하니 더 이상 찾아오거나 연락하진 않더라고요. 마지막엔 어머님도 찾아오신 것 같았는데 거들떠도 보지 않았습니다. 형님과는 그 뒤로 친구처럼 잘 지내고 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혼도 잘 마쳤고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이 되어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도 없어서 오히려 더 다행이라고도 하셨고요. 가끔 같이 놀러 다니기도 하고 밥도 먹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언니 동생 사이가 되었답니다. 그 집안과 이제는 엮이지 않게 되었으니 이만큼 좋은 일이 또 있을까요? 저희는 정말 하늘이 두 번째 기회를 줬다고 생각하고는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이제 또 당당하게 살아가도 되는 거겠죠? 많은 응원해 주실 구독자분들께 미리 감사 인사 올립니다. 앞으로도 저는 저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구독자분들의 가정도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